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제 정규 강의 16기 접수 기간이에요. 이게 데드라인이 있어서 지나가면 다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지방까지 다니면서 중개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 요번 정규 강의 요번 기수부터 또 새로 추가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 시장 말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전고점은 언제 오냐 이거예요. 전고점이 언제 오는지를 묻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어보시면서도 사실 이건 신의 영역임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동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과거 시장이랑 비교가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다르다는 걸.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나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돼요. 시세 물어보려고? 아니면 분위기 어떤지 보려고? 사실 그거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그 정도는 알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전세 시장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돌아가는 분위기, 이게 내놓는 사람, 구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거래 안에 중개사님까지 엮여 있으면은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사람들의 각자 상황이 있어요. 중개사님들의 입장이 있고, 나눠볼까요? 세입자분들, 월세 구하는 세입자분, 전세 구하는 세입자분, 전세입자로 있다가 주택을 살까 알아보는 분, 옮겨 타기로 집을 사려고 하는 분, 아무것도 없다가 부모님 댁에 계시다가 집을 사려고 하는 분, 그리고 투자를 하려는 분. 그런데 중개사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까먹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은요, 시장이 예전이랑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제 기준에서 정상화가 안 됐어요.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직 아니에요. 그럼 제 판단 기준은 뭐냐? 모두가 공평하게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어야 돼요. 공평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왜 어느 지역이도 간에 올라가는 아파트만 올라가는지, 지금 보면 일부 단지는 전고점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게 마포에 마레프 있죠.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한번 가보세요. 전고점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잠실도 마찬가지인데, 얘기하는 단지가 똑같잖아요. 아닌 단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지금 시장 플레이어들 있죠. 시장이 결국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새로 짓거나. 이 사람들의 각각의 지금 포지션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천안에 살아요. 충남 천안에 사는데 내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자산을 놓아두고 싶어요. 또는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신불 땅을 가는 게 맞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데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뭐냐면 여러 채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 채를 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거 하나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취득세가 주택이 3개를 넘어가면은 12.4%가 붙어요. 이거는 못 냅니다. 거의 정상적인 사람이면 못 내요. 왜 못 내냐면 이 돈으로 딴 거 하면 되거든요. 주택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상 오를 거라는 거의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이나 좀 생각해 볼 문제지 일반적으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못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주택을 여러 채 사면은 대출 활용이 안 돼요. 다주택자 대출 여전히 안 됩니다. 대출도 못 쓰죠. 자, 그럼 대출 못 쓰니까 전세 끼고 사면 되는데, 요새 이게 쉬워요? 잘못하면 전세 사기꾼인데. 전세 끼고 집을 사놓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일정 이상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택할 수 있는 건 뭐죠? 이분들이 택할 수 있는 거는 신불 땅의 아파트를 사거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사면 돼요. 전국구 투자자가 좋아하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일단은 잠실 좋아합니다. 만약에 강남을 사고 싶은데 뭔가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잠실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실 오시는 분들 보면은 외지인도 많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 요게 데이터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시장은 예전이랑 비슷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게 와닿으시죠?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버는 건 아니지만 버는 사람은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우량한 물건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국에 우량한 물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강남 아파트, 잠실 아파트,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죠. 강남 건물이 있어요. 자, 지금 정고점을 향해 열심히 가는, 데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죠? 강남 건물, 성수동 건물, 성수동의 초고가 아파트, 강남의 좋은 아파트, 잠실의 좋은 대형 단지, 여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맞아요. 여기 돈을 모아서 내가 뭔가 해놓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알겠어요. 얘네는 정고점을 향해 가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내가 투자했던 아파트,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이거나 조금 그 하단에 있는 저가 아파트는 도대체 언제 정고점을 찾아가냐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현장에서 제가 있었던 제 입장에서 걔네가 왜 전고점까지 갔는지를 아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예전에 전고점을 어떻게 갔는지를 알아야 그 조건이 비슷하게라도 갖춰줘야지 다시 갈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는 화폐 가치 하락 또는 거기 수요 공급, 신축을 엄청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거 이전에 그때 왜 그렇게 됐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파트 가격은 일단 실수요자가 제일 많이 올린다.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실수요자가 올리는 거 맞아요. 근데 실수요자가 많이 올리는 아파트는 주로 꽤 괜찮은 단지, 좀 좋은 단지가 상당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찾아보시면은 의정부, 양주, 뭐 파주, 고양시의 일부분, 뭐 남양주에서부터 할 거 없이 성남, 김포 여기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실수요가 있는데도 하나도 오르지 않고 비리비리하게 10년 넘게 갔던 단지가 되게 많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 찾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요가 있는데 여기는 왜 안 올라갔을까요? 수급, 파는 사람의 입장, 사는 사람의 입장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가격 상승을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만약에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얘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지는 가보시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은 상태로 평행선이에요. 소액단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두천도 찾아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아파트 조금만 거 많이 찾아보세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가격이 왜 안 올라가요? 여기는 결국 나중에 투자자,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은 월세 대출을 활용한 여러 주택을 사는 다주택자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럼 얘네가 가격을 올리는 거냐? 아니에요. 주요 단지는 실수요자가 진짜로 많이 올려요. 왜냐? 투자자는 가성비를 보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안 사요. 잠실 아파트 단지가 나왔는데 호가가 금매가 아니면 잘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별로 달라요. 자, 나눴죠. 단지별로 달라요. 실수요자가 주로 올리는 단지가 있고 투자자가 개입이 돼야지 올라가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열심히 올라가는 단지는 상당 부분 실수요자가 원래 주도하던 단지가 맞아요. 왜냐? 여러분 지금 다주택자 못 들어온다니까요. 투자자 없어요. 전세 끼고 여러 채 못 사요. 대출 플러스 월세 세팅 안 나옵니다. 지금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아예 안 남아요. 가격이 올라갈지 확신이 있어야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많은 단지가 몇 억이 올라서 정고점을 찾아갈까요? 그 단지가 실수요가 좋아하는 단지예요. 물론 그 안에도 따로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고 그리고 뭐 금리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지는 100%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와서 사서 가격을 올렸었는지 그거를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이 여기를 올렸었다면은 일단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취득세가 풀려서 접근이 용이해야 돼요. 두 번째,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대출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폭락할 거란 공포도 없어야 되고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떠나서 제일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만약에 투자자가 좋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은 12.4% 내고 그거 덥석덥석 들어가시겠어요? 어지간한 사람 아니고선 어려울 거예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출이 나오면 지금 금리에 대출을 끼고 막 사시겠어요? 그것도 분명히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취득세도 높고
전세를 나가는 것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세입자랑 관계가 예전처럼 편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에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위해서 전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대출이 풀려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한이 있어요. 무조건 다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DTI 60%가 마법의 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시야로 어떻게 해야 이 조건이 갖춰질지를 따지는 게 맞아요. 그 전까지는 전고점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기 어려워요. 물론 단지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전세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월세 전세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시장에도 집중해야 된다. 지금 서울 하는데 지방시장 조만간에 언론에서 다룰 거다. 여기도 올라갈 거라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현상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13기, 14기, 15기, 지금 16기까지 시장 정말 괜찮게 읽어왔고,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신 분들 13기부터 2년 지나서 결과를 같이 보세요. 전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결과물이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2년을 같이 보자고 한 거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시장이 변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정고점이 궁금하시면 시장을 정말 들고 파야 돼요. 그걸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물건이 정고점에 대해서 무조건 궁금해 하시기보다 이 아파트가 예전에 왜 올랐었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그때 왜 올랐었는지를 빨리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다니면서 여러분이 데이터나 아니면 아시겠지만 쉽게 인터넷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얻으러 다니는 거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어떤 하나의 틀이나 어떤 생태계나 시장에 변화한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감이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공유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분명히 돈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야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